야권 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최재형 등 유력 주자들이 위기에 몰릴 경우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이른바 오세훈 차출론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음모론이라면서도 경선 흥행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는데 박준호마커의 주민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건 네 일기장에나 써라. 제가 수습기자 시절 한 선배에게 들었던 핀잔입니다. 취재해온 내용이 기사거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저렇게 돌려 말한 건데요. 정치권은 이렇게 일기장에나 쓸 수 있을 법한 온갖 설들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저 낭설이나 뇌피셜에 그치는 설들도 많지만요. 그중 어떤 썰은 힘을 얻어서 시나리오 또는 론의 반열에 올라서기도 합니다. 이때부터는 일기장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는데요. SNS나 블로그용으로 한 단계 격상되거나 운이 좋으면 기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낭설과 론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개연성일 텐데요. 팩트에 기반한 그럴듯한 예측이어야 널리 퍼질 수 있겠죠. 오늘은 최근 야권에서 회자되는 한 가지 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론의 주인공이 바로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시장님.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같이. 다 같이 왔네. 네, 그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만났습니다. 표면적으로 둘의 만남은 야권의 대선 주자가 야당 출신 지자체장을 예방한다는 의미였죠.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행보였을 텐데요. 지금 뭐 정부나 또 서울시 정부나 간에 이 코로나에 대한 이 방역과 또 이 백신 수급 문제 그리고 여기에 따른 그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그리고 비대면 그 수업을 통해서 저소득층 그 자녀들의 그 어떤 교육 여건이 좀 열악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말씀을 좀 나눴고 또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계획도 많이 들었습니다. 반면 향후 대선 가도에서 두 사람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야권에서 최근 수면 위로 올라온 시나리오 바로 오세훈 차출론인데요. 대선 레이스에서 윤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중도 탈락 위기에 몰렸을 경우에 오 시장이 대체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어느 한쪽이 죽어야 다른 한쪽이 사는 관계인 사람들이 만난 셈입니다. 오 시장이 대선 주자로 부상하기 위해선 윤 전 총장이 가라앉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오 시장은 현재까지 대선 불출마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오 시장, 윤 전 총장과의 만남 외에도 국민의힘 신임 대변인단과 비공개 오찬도 함께했고요. 지난 재보궐선거 때 자신의 캠프에서 뉴미디어 본부장을 지낸 이준석 대표와도 종종 소통하고 있죠. 여의도 정치에 꾸준히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 미군 점령군 발언을 두고는 SNS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철진한 운동권에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대선 후보를 우리 국민이 어떤 심정으로 보고 있겠습니까? 한미 동맹의 가치마저도 부인해버릴 수 있는 위험한 발언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 지사님의 대한민국 출발에 대한 이해가 기초부터 잘못됐습니다. 역사를 왜곡하지 마세요. 오 시장이 반문 상징성을 획득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내 세월호 기업 공간의 철거 이전을 추진해 왔는데요. 일단 기업 공간은 오늘 서울시의회에 임시 이전하기로 결정이 됐죠. 다만 오 시장 측은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끝나더라도 기업 공간을 되돌려 놓는 게 아니라 아예 영구 이전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구 이전을 반대하는 여당, 유족 측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입니다. 이 기업 공간을 해체해서 저희가 안산에 있는 가족협의회로 가져간다고 해서 이 광화문 기업 공간을 안산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여전히 이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이후에 이 광화문 광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취지에 맞는 그러한 공간과 프로그램과 설치 그런 의미들이 담기는
그러한 장치들이 이곳에 들어서기를 원하고 이 세월호 기억 공간은 세월호 참사를 당한 희생자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이것을 매개로 한 수백만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화적인 촛불 집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잡았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도 탄핵의 강을 넘어 모든 국민이 촛불로 하나가 되었던 이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은 코로나 방역을 놓고도 정부 여당과 부딪혔는데요. 오 시장이 내세웠던 독자적 방역 정책이죠. 서울형 상생 방역이 4차 유행 진원지라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방역에 대한 모든 실행은 중대본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합의에 이른 것만 시행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한 바가 있고요. 서울형으로 별도로 한 것은 과연 있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면 아마 거의 없다 하는 사실을 아시게 될 거고요. 따라서 서울형 상생방역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논쟁이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오세훈 대 정부 여당이란 대립구도 영상이 오세훈 차출론에는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오 시장이 반문 보수 표심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란 건데요. 오세훈 차출론이 이준석 대표의 빅픽처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뿐만 아니라 차차기 대선을 내다보고 짠 장기 플랜이라는 추측인데요. 자, 한번 살펴보면요. 자, 1단계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그리고 2단계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이준석 대표가 서울시장 자리를 바통 터치한다. 그리고 3단계 2026년 6월 서울시장 임기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다음에 대선에 출마한다. 이런 뇌피셜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이 대표는 오세훈 차출론이 확대 재생산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요. 음모론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네. 이준석이 나중에는 오세훈을 띄우려고 한다. 그런 음모론 읽어봤어요? 좋습니다. 그런 음모론.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오 시장이 저희 가장 최근에 큰 선거를 이긴 분이기도 하고 그분의 출마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게 봅니다. 거의 좀 불가능에 가깝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급이 된다는 거는 뭐 좀 나쁘지 않게 봅니다. 흥행 요소죠, 그런 것들도. 대선 경선 흥행 면에서 오세훈 차출론이 퍼지는 건 좋은 요소라는 얘기인데요. 다만 오 시장이 8월 경선 버스에 탈 가능성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오세훈 차출론은 그저 호사가들의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오 시장 역시 출마 의지를 밝힌 적 없다고 선을 그었군요. 자, 다음으로 오늘의 두 번째 인물입니다.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요. 최근 이준석 대표에게 맹공을 퍼붓고 있는 인물이라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을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치맥 마시고 꺽트림 한 번 하니 또 말이 싹 바뀌어버리는 청년파리 당대표 덕에 우리 당이 국월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네요. 한숨만 푹푹 나오네요. 많은 사람들이 설명해줘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건 모행노답입니다. 김 변호사가 치맥 회동 이후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재촉하고 있는 이 대표를 직격한 글인데요. 당대표가 당내 후보들은 안 띄워주고 윤석열만 바라본다, 이런 비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표현이면 애교 수준입니다. 뱀 같은 녀석, 완장질 허세만 배운 도련님, 관종짓만 하는 XX신. 최근 일주일 동안 김 변호사가 이 대표를 향해 내뱉은 말입니다.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페이스북에서 모두 12차례나 이 대표를 공격했는데요. 이 대표가 당내 중진 의원들의 충고도 무시하는 독불장군 스타일이라서 김 변호사 본인이 악역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XX신이란 말은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아무리 질 떨어지는 녀석을 따라한 것이라고 해도 장애를 가진 분들을 비하한 의미를 담은 용어를 사용한 건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는데요. 그것도 이 대표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잘못된 용어 선택에 대한 사과였군요. 사실 공격도 받아주는 이가 있어야 공방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대표의 선택은 무대응이었습니다. 대전시당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대전시당에서 당원의 윤리에 대해서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예.
감정적인 대응 없이 그저 김 변호사를 징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김 변호사도 쉽게 물러설 캐릭터는 아닐 텐데요. 김 변호사의 일방적인 공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야권 내 오세훈 차출론 솔솔, 김소연, 연일 이준석 맹비난.